근데 누구나가 그 조음기관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기관은 다 누구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따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호흡과 발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사실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쉬는 것과 우리가 말할 때 누구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호흡은 다르죠. 그래서 오늘 호흡 기관이 갖다 어떤 원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조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9분인데요. 59분이지만 대충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과 활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이죠. 사람들의 음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성이 다 다르듯이 호흡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그 호흡의 어떤 기대치에 대한 어떤 기준 또 거기에 다다르는 어떤 힘,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나는 호흡이 짧아, 나는 호흡이 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호흡이 짧다는 것은 말하기에 있어서 남들 앞에서 다른 이들 앞에서 어떤 스피치를 할 때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민하는 분들은 호흡이 짧은 걸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하시죠. 호흡이 길다고 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뭐 그닥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 좀 더 한숨에 한 단락을 쭉 쉬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것이고 발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 안 되는 발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30년 넘게 40년 넘게 50년 어떤 분은 이제 50년 뭐 이렇게 해서 못 고친 것을 과연 강의 한번 들어서 고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느끼고 고민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나이가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위치가 어때서 이래서 내가 지금 당장 고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음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음기관이라는 것은 지금 이 얼굴, 머리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서 뭐 아래턱, 뭐 하인두, 연골, 성대, 후두, 뭐 목젖, 구개, 뭐 비강, 뭐 의학적인 이거 무슨 해부학, 근데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 경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도 경험 보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 이제 댁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 이제 여러분 아드님이나 아니면 형님이나 뭐 아버님이나 같이 살면서 이제 전화를 그리고 다른 분이 이제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통전화 수가 핸드폰을 씁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 이제 유선 전화를 하나씩 놨을 때의 그 스토리인데 전화를 받으면은 아들한테 아버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물어보는 목사님이세요? 뭐 목사님 아들한테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면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들인 줄 알고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조음기관은 유전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닮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음기관이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좀 그거 한 표현대로 하자면 소리통. 예.
저희는 이제 빨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소리통이 닮았기 때문에 소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조음기관이 닮아 있는 거죠. 예, 목소리가 닮았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지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하고 목소리가 똑같냐? 할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닮았다.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아드님하고 똑같으세요? 목소리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목소리가 닮은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조음기관, 이 구조가, 머리의 구조가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자식이고 그 아버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리의 원리죠. 우리가 소리를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해부학 같아요.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 아래로는 횡격막이 있고 폐가 있습니다. 이 횡격막은 상당히 호흡할 때 중요하죠. 횡격막을 잘 써야 호흡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횡격막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복부가 있습니다. 복부가 있는데, 자, 성대, 인두, 후두, 뭐 폐 있습니다. 폐 활량이 좋으면 당연히 숨이 길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도 잠깐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호흡,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면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생각을 하게 되죠. 기름집 하는 40년째 지금 기름집 하는 그 이제 물려받은 이제 친구가 있는데요. 참기름, 들기름, 뭐 콩기름, 해바라기 씨기름 뭐 이런 거 짜서 팝니다. 네,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기름이 더 좋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들기름 무슨 큰 몸에 좋고 약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네. 성분도 비슷하고 같이 좋은 건데 이상하게 들기름이 더 좋다고. 이거 먹어야 돼. 합니다. 네.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이 그렇습니다. 네. 복식 호흡은 좋은 거고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 안 되고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와야 되고 발성은 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철석같이 진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리를 배에서 냅니까? 배심이 필요하죠. 근데 소리라는 것은요, 배에서 나는 것도 중요하고 배가 받쳐줘야 됩니다. 복부가 받쳐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 머리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리는 가슴, 배, 머리 모든 곳에서 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제 차차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후두가 열리고 그런데요. 제 경험치에 의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 체구가 좋으신 분들,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하죠. 뚱뚱한 분들이 소리가 가늘고요. 오히려 이렇게 비쩍 마른 분들이 베이스 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 성대가 이제 살이 많으면 그만큼 성대는 좁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좁으면 하이톤의 소리가 나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예. 그리고 성대가 조금 넓으면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살이 끼어들 틈이 없는 마르신 분들은 반대로 성대가 조금 넓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이제 소리가 베이스 낮은 음의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의 원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예, 머리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호흡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호흡할 때 우리가 가장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디 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다리와 손의 모양을 취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차려 자세.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배워온 거죠. 네. 바른 자세. 짝다리를 짚어도 안 되고 다리를 지나치게 벌려도 안 된다. 근데 사실은 편안하게 호흡하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두 발을 편안하게 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뭐 엄청나게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조금 긴장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발의 엄지발가락으로 가볍게 무게가 조금 쏠리는 정도의 자세를 취해주는 것. 이것이 호흡하기에 편한 자세고 발성하기에, 좋은 발성을 내기에 좋은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허리를 굽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되도록 곧게 하라. 이거는 뭐 자세 똑바로 하라는 얘기하고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안쪽으로 조금 밀어놓는 것이 좋죠. 그리고 갈비뼈에 양손을 대고 숨을 쉬어서 두드러지게 갈비뼈가 움직이면, 이건 연습할 때 얘기입니다.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식 호흡이 아니에요. 갈비뼈에다가 이렇게 양손 한번 대고 숨을 쉬어 보십시오. 예. 예. 근데 갈비뼈가 되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이제 가슴만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복식 호흡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여름에 더울 때 쉬는 숨. 그게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한번 꼭 시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비뼈에다가 양손을 대고 숨을 쉬어서 크게 쉬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이 갈비뼈가 조금 남들이 아니라 좀 심하게 움직인다 싶으면은 가슴만 가지고, 가슴과 배가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왔습니다. 복식 호흡 강박증. 그죠? 네. 호흡은 머리, 가슴, 배 전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코와 입으로 숨을 들이쉬게 되죠. 네. 어떤 분들은 코가 막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말할 때는 날숨은 입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입으로 또 공기가 흡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으로 숨 쉬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죠, 건강상. 예. 자,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네 번째 거를 한번 잘 봐주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뱉고, 그 다음에 코로 길게, 입으로 짧게, 코로 짧게, 입으로 길게, 그 다음에 입으로 길게, 코로 길게, 입으로 짧게, 코로 짧게. 이렇게 숨 쉬는 훈련 반복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면요. 훨씬 더 좋은 호흡법이 되는 겁니다. 코로 빨리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데 그거를 코로 짧게, 입으로 길게,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리그전 하는 식으로 바꿔가면서 호흡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참 그 코로나 때문에 숨쉬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예. 근데 이제 혼자 계실 때 예. 여러 명 같이 모여가지고, 사실 이런 연습은 여러 명 같이 하면서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지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서로 좋은 점, 짧았어, 길었어,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수업을 전혀 공동 수업을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뱉는 호흡법이 있는데, 그거를 각각 길고 짧게, 짧고 길게, 그 다음에 길게 길게, 짧게 짧게 해보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원활한 호흡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발음 발성입니다. 발음이 좋지 않다. 발음 때문에 고민스럽다. 발음 때문에 염려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도 안 되는 발음이 있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발음이 중요한 것은 속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정확한 입 모양, 혀 위치가 종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라는 것이 가슴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배로만 해서도 안 되고 배와 가슴 그리고 심지어 머리까지도 동시에 발음 발성에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발음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강도, 정확한 입 모양. 아마 첫 시간 기억하실 거예요. 포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쉼에 대해서 강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강조 드린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속도가 계속 빠르다. 강도가 계속 강하다. 아니면 반대로 속도가 계속 느리거나 아니면 강도가 계속 약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달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글, 책, 원고 이 모든 것들을 낭독할 때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입 모양입니다. 자, 오늘부터 만약에 정말 내가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다면 제일 좋은 것은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넓고 큽니다만은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시다면 매일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예. 면도하려고 거울 보시거나 아니면 화장 때문에 거울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디 뭐 안 묻었나,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이에 뭐가 끼지 않았나 이런 것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만은요. 이제 이 수업, 이 강의를 듣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너무 그렇고요. 지겹죠. 내 얼굴 30분 동안 보고 있는 건 사실 그 고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뭐 5분이라도 좋으니까요. 내가 거울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콧구멍이 어떻게 벌렁벌렁 되는지, 눈이 어떻게 처지나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나중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발음하기, 정확한 입 모양과 혀 위치, 혀는 일부러 빼고 보지는 마세요. 혀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확한 입 모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때 입이 삐뚤어지지는 않는지, 내 표정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다 발음, 발성, 호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지 않는지, 뭐 이 부분은 연습을 하면서 낭독 연습을 하면서 아니면 원고를 보면서 연습하면서 고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턱을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지는 않는지, 내 얼굴 모양이 과연 내가 말할 때, 자, 이 얼굴은 분명 남 앞에서도 이게 서서 이야기하는 얼굴인데, 과연 이 모양이 어떤지는 거울을 보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할 때 한꺼번에 강한 소리를 내거나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참 강한 소리를 많이 냅니다. 자,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이런 과학의 시대에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신다고 치면, 자, 한꺼번에 강한 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꺼번에 강한 소리, 물론 딱딱 끊어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기에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강한 소리를 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흥분하게 되면요. 그렇게 안 나오죠. 딱딱 끊어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이 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발음은 뭉개지고 들리고 안 들리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전한 메시지가 가슴속에, 머릿속에 과연 얼마나 남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한 소리를 내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속삭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쉼, 포즈,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원고에 연설 원고나 스피치 원고, 설교 원고가 될 수도 있겠죠. 원고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푹 쉬기, 짧게 쉬기, 쉬는 것 같지 않게 넘어가기.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놓고 읽을 때, 글을 읽을 때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이건 좀 딱딱한 문장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뭐 제2항에 따라 이게 이게 규례인데요, 이게.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정말 까다로운 문장을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한다 할 때 어떻게 씌워주느냐. 자,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방채 발행 기획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잘만 씌워주면은 이따가 또 문장이 나옵니다만은 예시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문장도 우리가 잘 씌워주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푹 쉬기, 잠깐 쉬기, 쉬는 것 같지 않게 쉬기, 요것만 잘 구분해 주신다면은 얼마든지 전달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내도록 노력하는데요. 발음 얘기는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자, 입모양을 크게 만들어라. 이거 정말 어색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편견을 키운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입모양을 분명히 해서 발음을 똑똑히 해야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눌하게 그냥 뭐 우물우물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글, 단어, 문장 중에는 어물어물 해야 할 것들도 있고요. 분명하게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성 관리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뭐 충분한 휴식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을 하라.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체험에 의해서인데요. 운동을 뭐 걷기 운동도 좋고요.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은 소리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운동을 하는 사람과의 소리의 질이 다르죠. 음성이 다르고 발성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안 되던 발음도 됩니다. 운동은 사실 입운동도 포함해서죠. 그 입운동이 뭐가 있나? 입운동은 그냥 어설프게 잘못하면 턱 빠집니다. 턱이 빠져가지고 뭐 한 일주일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많이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거, 이게 사실은 발성 발음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은 어떤 뭐 헬스,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하는 운동, 그리고 뭐 걷기 운동, 야외에서 뛰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폐활량이 늘어나고요. 유산소 운동이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수들 중에는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달리기 하는 가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입운동,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입운동은 뭐냐? 충분히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식생활이 바뀌고, 예, 엄마들이 아들들을, 딸들을 너무 사랑해서, 예, 그저 많이 씹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들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요즘 어린이들은 사실은 발음이 바뀌었어요. 예, 과거에 비해서. 사각턱이나 두툼한 얼굴, 둥그런 얼굴보다는 요즘에는 각진 얼굴들을 좋아합니다. 예, 야, 턱선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런 턱선들이 발음 발성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예 힘든 발음들, 힘든 단어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쓰니까, 못 쓰니까. 씹지 않아서 그래요. 딱딱한 거 먹습니까? 딱딱한 거 안 먹잖아요. 과거처럼 많이 씹어야 되는 그런 것들 안 합니다. 네. 입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고른 영양과 균형 잡힌 식사는 뭐 여러분 맛있는 거 그냥 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복식호흡, 횡격막 그 호흡. 악기 불 때도 이 횡격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횡격막 호흡은 가슴과 횡격막과 그다음에 배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셔서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자세를 늘어뜨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보시는 겁니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펴고 호흡을 하시면서 배로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슴으로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배로 한번 해보세요. 배가 볼록해지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의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예. 요런 호흡 연습을 하고요. 담배를 피우지 마라. 뭐 이런, 담배는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술이 더 안 좋다고들 하죠. 감기입니다, 목이.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커피. 커피는 상당히 좋은 음식인데 왜 주의하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커피가 상당히 각성의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이제 제 경험인데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실수는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톤은 높아집니다. 조금. 예, 그런 게 있고, 매운 음식은 성대에 자극을 주면은 피로해집니다. 목이 피로해지고요. 아무래도 매운 음식은 발음하는데 음성에 좋지가 않겠죠. 물 많이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하고 친하셔야 음성 관리가 되고 좋은 목소리 발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나쁜 게 노래방. 예. 소음이 심한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는 건데, 노래방을 엄청나게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모르게 직업상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노래방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목이 저는 잘 목이 잠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한번 하고 나면은 영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는 무조건 쉬시는 게 좋고, 긴장하면 목소리 또한 그닥 좋지 않게 나옵니다. 목의 어떤 부위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자유로운 자세에서 발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방송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방송뿐이 아니라 다 스피치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뭐 특별히 좋은 게 없을까요? 목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날계란, 뭐 기름을 한 숟갈 매일 드시고. 뭐 몸에 나쁠 리는 없겠죠. 그게.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특별히 목소리가 좋아지고 저는 사실 그 근거가 없어요. 달걀을 먹으면 목청이 좋아진다. 뭐 어렸을 때 많이 운 애들이 목소리가 좋다. 다 생 거짓말입니다. 생 거짓말.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저는요, 그냥 겨울에는 저도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젊었을 땐 저도 목 관리 그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관리해야겠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신호가 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능력이 감소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목도리 하는 버릇, 따뜻하게, 목을 따뜻하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뭐, 감기는 목으로부터 온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목이 서늘하면서, 그다음부터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위건 간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추위 스트레스, 추위도 스트레스입니다. 추위의 공격. 예. 그리고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지르는 것. 이러한 것들. 그래서 침묵하라. 이게 목 관리에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습 말고요. 예. 이렇게 발성을 하는 것이 좋고 음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목을 풀어줍니다. 목을 어떻게 푸냐?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람 몸도요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예.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게 되고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용불용사. 예. 근데 아침마다 목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소리를 내는 거죠. 예. 군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구령조정인가요? 그거 하잖아요. 열중셔, 뭐, 부대 차려, 뒤로 돌아, 뭐 전방을 향해 뭐 몇 초간 함성, 와! 그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땐 젊을 때니까, 그리고 군인이고, 훈련병이고, 병사니까, 예. 몸이 병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땐 정말 몸이 병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얘기해서 40만 넘어가면 몸은 더 이상 병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갑자기 파다닥 움직이다 보면은 뭔가 삐걱, 기계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마다 목을 풀어주십시오. 특히 목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여기다 대부분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신데 아침마다 이거 버릇처럼 목을 풀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낮은 소리부터 길게 내. 호흡에도 좋습니다. 무리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단락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목을 풀어주십시오. 낮은 소리부터 길게 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소리. 이 정도. 예, 중간. 그러니까 지나치게 세분해서 내시지 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낮은 소리, 중간 소리, 조금 높은 소리. 이 정도. 예. 낮은 소리부터 중간 소리.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실 거예요. 이게 낮은 소리. 나에게는 이게 낮은 소리. 이게 중간 소리. 이건 좀 높은 소리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길게 내시면서 아침마다 목을 풀어주십시오. 물 한 잔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무리한 소리는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운동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머리 돌리기 참 좋습니다. 이거 목 돌리기. 목 돌리기 좋습니다. 이게 소리 내는 것도요.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근육 마사지. 혀를 내밀거나 입안에서 돌리는 혀 운동을 주기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요즘 젊은 애들이 딱딱한 거 좋아하지 않고 고기만 맨 드립다 햄버거만 먹어서 깊은 소리,
목 안 뒤쪽에서 내는 소리를 못 내고 다 쫑쫑쫑쫑 새처럼 입 앞에서 내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딱딱한 거 먹지 않고 질긴 거 먹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거든요. 촉은 목피하면. 예. 그러니까 혀를 내밀거나 입안에서 혀를 돌리는 주기적 운동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중요한 스피치를 앞두고 나서는 이걸 해 주시면 훨씬 더 발음, 발성이 쉬울 거라는 걸 제가 아주 확신하게 돼요. 턱 아랫부분 마사지는 턱을 괜히 심하게 이렇게 크게 입을 벌렸다간 정말 사단이 납니다. 잘못하면. 예. 그리고 목을 마사지해 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아침에 일어나서 낮은 소리. 이게 낮은 소리가 잘 나야 높은 소리도 잘 납니다. 아유, 나는 목소리가 워낙 굵고 낮아서 높은 소리는 잘 못 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내는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높은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예. 사람 몸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이면서 뭘까요? 악기입니다. 악기. 정말 기가 막힌 악기죠. 가장 좋은 악기가 사람 몸 음성, 성대, 좋은 악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팔을 불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중에는 나팔 불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나팔, 뭐 트럼펫, 트롬본, 뭐 이런 걸 대부분 나팔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펫, 트롬본. 네. 근데 그 나팔을 불 때 낮은 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높은 소리 내기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낮은 소리를 잘 내야 높은 소리가 잘. 그러니까 아침에 또 틈틈이 낮은 소리 부드럽게 발성하는 거. 기도를 하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새벽부터 밤 이슥할 때까지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쉬는 경우,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소리를 안 내는 게, 어떻게 소리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살면서. 그 내 몸, 나는 왜 이렇게 목이 맨날 쉬어 있을까? 성대가 어떻게 터진 거 아니야? 터졌어요. 분명히 터진 겁니다. 오토바이 마프라 나가듯이 터진 거예요. 아우라 터졌다고 빵꾸 났다고 그러죠. 그러면 소리가 그렇게 나요. 쇳소리도 나. 치료하는 방법은 소리를 안 내는, 일정 기간 동안 안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안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치료하는 것은 낮은 소리, 부드러운 발성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성대가 가고 목소리, 마우라가 터진 분들은 안 됩니다. 거칠어요. 소리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소리를 일정하게 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낮게 발성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럽죠. 뭐든지 좋은 이런 단어는 참 부럽습니다. 근데 좋은, 좋게 되기라는 게 쉬우면 너도나도 다 하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목소리는요, 우리는 소리로만 판단을 합니다만, 이게 좋은 아이디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 얘기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정보란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오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하루에 밥은 뭘 먹고, 이게 정보가 아니라, 무슨 책을 받고, 이게 정보가 아니라, 나를 그 사람 상대에게 내가 말하면서 나를 보여준다는 것은 어떠한 얘기인고 하니 얼마나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자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인가, 정말 기쁘고 확신에 찬 감정인가, 그렇지 않은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체험해보지 않은 것, 느끼지 않은 것, 절절하게 자기가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우리가 좋은 목소리라는 것은 늘 소리가 좋고 멋있고 과거 이미자 가수 이미자 선생처럼 뭐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거 들어봤어?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좋은 목소리는 아이디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얼마나 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는가? 솔직한가? 어떤 감정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확신에 찬 목소리, 충분한 호흡과 발성이 되어야 되는 것,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이제는 그래서 분명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것. 스피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발음, 악센트, 강약, 리듬, 속도, 침묵, 억양. 억양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억양이 이게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골라보면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투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고치려고 굳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나 사투리 쓰는 걸 정말 싫어해. 어느 날 교인이 목사님 잠깐 면회 좀 하시죠. 이래가지고 그런 교인이 있을까요? 근데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목사님 딴 건 다 좋은데 설교하실 때도 사투리가 좀 귀에 거슬.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데 그 사투리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나치게 뭐 충청도 억양, 경상도 억양, 뭐 전라도 억양, 뭐 강원도 그 억양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발음, 액센트, 강약, 리듬, 속도, 침묵 이것으로 인해서 억양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플러스 이코르 억양, 인토네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뭐 늘상 강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발음. 그다음에 액센트, 예, 액센트가 있어야죠. 강조가 있어야 됩니다. 강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무슨 글을 읽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강조점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여기서 말한 볼까요? 아까 바로 전에 보여드린 이 자료. 죄송합니다. 자, 좋은 목소리는 아이디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솔직하며 어떤 감정인가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정확한 액센트. 어디다 악센트를 주고 내가 강조점을 어디다 줘야 되는 거. 문장에 안 되면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는 나는 안 돼. 하면 표시해 놓으세요. 원고에다가 여기 강조 이렇게 찍 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강조. 강약은 뭐 누누이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강하기만 하면 좋다고 약하기만 해도 졸고. 강약이 섞여야 됩니다. 리듬, 이건 흐름이죠. 리듬은 흐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정확한 발음과 둘, 셋, 네 번째 리듬은 상당히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공존을 잘 한다면 정말 스피치 잘하는 분이에요. 네. 발음도 정확한데 흐름도 좋다. 리듬이 좋다.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딱딱딱딱딱딱딱딱 저는 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외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정확히 발음을 하는데 어딘가 흐름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리듬을 좀 줘서 그걸 얘기하면 저는 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외식을 할까 하다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뭐 흐름이라고 쳐요. 근데 듣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건 분명히 정확합니다. 발음이. 저는 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네, 있어요. 제가 조금 지금 과장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발음은 분명히 잘 들립니다. 근데 흐름은 좀 어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실은 남지 않습니다. 날아갑니다. 다. 근데 리듬은 어딘가 발음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침묵은 달리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쉼입니다. 쉼. 예. 예. 자,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억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발음이냐 흐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빠르면 뭉개지죠. 느리면 답답해집니다. 정확한 것 같은데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 호흡대로 끊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글의 의미대로 끊어 있는 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반반이에요. 예. 근데 어떤 분은 내 호흡대로 끊고 내가 편해야 듣는 사람도 편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미대로 먼저 끊어줘야 돼요. 내가 쓰고도 물론 그 글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거는 사기지만 내가 내 원고를 충분히 잘 소화하고 있다면 그 글의 의미대로 끊어주고 의미대로 쉬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호흡.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흡이 중요하고 호흡이 긴 것이 좋고 호흡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악센트와 글 자체의 악센트까지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반복합니다. 다 강하면 좁니다. 다 약해도 졸아요. 예, 꾸벅꾸벅 조는 사람 욕하지 마시고 왜 졸까를 생각을 해야죠. 예? 그래 졸아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해도 제가 외대하고 최근에 한양대하고에서 강의를 했는데 외대 그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아침 이제 9시 수업을 주로 했어요. 강사한테는 또 이 교수님들이 외부 강사들한테는 자기는 뭐 편한 시간대로 하면서 꼭 아침 첫 시간 주거나 금요일 마지막 시간 이런 거 주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월요일 첫 시간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좁니다. 신나게 놀았겠지. 그래서 조는 건 뭐라고 안 그래요. 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들고 들어오거나 뭐 빵을 들고 들어오는 것도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면 아침 얼마나 젊은 애들인데 배고프겠어요. 아침에 일찍 오잖아요. 그런 건 뭐라고 하는데 껌 씹는 건 제가 아주 싫어해서 껌 씹는 건 뭐라고 그러는데 자 조는 거 얘기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강하면 좁니다. 다 약해도 좁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너무 낮으면 권위적으로 들리고 너무 높으면 경박해 보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유튜브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이 대면 예배를 못하면서, 못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 물론 뭐그 중에도 그냥 대면 예배 드리신 교회들이 꽤 많기는 합니다만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대면 예배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 내가 설교한 거 보시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좋은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입니다. 내가 했던, 나 쑥스러워서 못 봐.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 강의도 듣지 마셔야죠. 그죠? 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여러분한테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까? 에이, 저 다 아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보세요. 내 톤이 어떤가? 예, 그거를 보셔야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까지 질문 혹시 없으세요? 질문을 좀 하시죠. 너무 제가 잘 강의를 해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강의를 제가 해보면 대학생들은 정말 질문을 안 합니다. 대부분 질문이 끝날 때쯤 해서 이렇게 질문 없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애는 찍힙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질문을 안 하는데, 일찍 끝나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는데, 지금 시간은 뭐 아직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아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질문 없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침묵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안 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안 키시는 건 좋은데 제 소리는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게 비대면 강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얼굴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듣고,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생각, 물론 이거에도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조금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비대면 강의라는 것이. 전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질문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시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 제2 교육자료 PPT를 다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이 문장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문장을 몇 개를 이제 가져와 본 건데요. 왜 밑줄 보이시죠? 왜 밑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뭉개지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지저분하게 발음이 되거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뭉개지거나 그냥 드르륵 넘어가기 쉽거나, 아니면 지저분하게 발음되거나 얼토당토 않게 발음하기 좋은 단어들에 제가 이 밑줄을 거는 겁니다. 이게 지저분해지면, 이게 사실 조사나 뭐 이런 건데요. 뭐 경계선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계일까요? 에게일까요? 발음이. 예계죠, 예계. 우리 예계. 우리 예계라고 많이들 합니다. 예계. 쓸데없이 하는 발음이죠. 성경은 우리 예계. 이렇게 발음하죠. 이거 신경 써 보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입니다. 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만, 치지만은 지저분하게 발음되기 딱 좋은. 네. 정작 우리들은 사랑의 실천에 매우 인색합니다. 뭐 이런 이게 이 문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들은 사랑의 실천에 매우 인색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들은 사랑의 실천에 매우 인색합니다. 자, 띄어읽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은 강조도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들은 사랑의 실천에 매우 인색합니다. 네. 100%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들은 사랑의 실천에 매우 인색합니다. 쉬고 강조하고.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연필 있으시면. 뽑아놓은 게 있으시면.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바울 사도의 은혜 신학은 인종과 그 밖의 다른 경계선들을 넘어서는 혁신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뭐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닌데요. 꼬아놨기 때문에. 근데 경계선, 계선입니다. 계선, 계선, 경계선, 경계선이 아닙니다. 가위가 아니라 겨입니다. 경계선, 경계선. 크게 이런 것들이 문장 안에서 돼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은혜 신학은 은혜도 사실 은혜인데 은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냥 은혜 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바울 사도의 은혜 신학은 인종과 그 밖의 다른 경계선들을 넘어서는 혁신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자, 요런 문장들. 자, 그의 재빠른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강조하고 어디서 쉬는 것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의 재빠른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다 밑받침해야지. 회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개 멍멍이 할 때 회개. 회개면은 뭘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회개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 그의 재빠른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에 대한 반란이 비극적으로 끝난 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이라고 이게 약간 사투리죠. 임이라고 발음하면 약간 그건 사투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이게 모음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둘기가 맞습니까? 비둘기가 맞습니까? 발음할 때. 비둘기예요? 비둘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비둘기가 맞습니다. 비둘기. 근데 전 비둘기라고 발음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침에 새벽 출근할 때면은 이제 가끔 CBS를 듣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쭉 요일마다 나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 거겠죠. 보통 사람도 그냥 그렇게 듣는데 저는 이제 직업이 방송하는 사람 아나운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걸리겠죠. 네? 여러분 교회에 아나운서가 없는 거를 다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둘기라고 꼭 발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딱 계세요. 하필 또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 감독하신 분인데 꼭 비둘기. 아우 나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비둘기를 왜 비둘기로 발음을 하지? 어디 사투리인가? 경기도 사투리인가? 하여튼 그게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 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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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잘 이렇게 문장 안에서 드르륵 가면서도 잘 발음할 수 있어야 잘 들립니다. 예시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발음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표기대로 발음하지 않지요? 그죠? 늑장부리다 안 그러잖아요. 늦장부리다 그러죠. 그래서 늑장부리다가 이게 옳은 표기거든요. 그다음에 절약이 아니라 절약 하죠. 절약.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어 할 때 그 절약이죠. 전략이 아니고 절약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입학식이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입학식이죠. 입학식. 야,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입학식에도 못 갔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말의 특징이 이렇게 발음대로 표기하는 이게 발음을 똑바로 하고 옳은 발음, 제대로 된 발음, 정확한 발음 한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늑장부리면 안 돼. 절약해야 돼. 입학시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원론이지 이원론 이렇게 안 하죠. 넓적한이라고 합니다. 넓적한 깨끗이죠. 깨끗이 안 합니다. 그다음에 고저장단이 있습니다. 자고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요즘에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요. 6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은 아예 이 자고저라는 거 말 자체를 모릅니다. 쓰지도 않고. 이제 모르고 쓰는 사람은 이제 그 이전 세대들은 모르고 씁니다. 이게 자고저. 그게 뭐냐면 높고 긴 음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 특히 서울 경기 쪽 사시는, 아니 물론 이제 충청권도 마찬가지예요. 충청권 어른들 뭐 호남, 뭐 영남 다 이 사투리는 각자 고유의 사투리 썼던 적이 자고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그 젠틀한 언어 표현이고 발음인데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할아버지들은 써요. 전화라고 안 그러죠. 전화라고.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들어보시면 전화라고 그러죠. 전화라고 그러죠. 전기라고 그러고요. 네. 단순히 기름이 아니고 높고 기름입니다. 전화가 왔어 이러지 전화 왔어 안 합니다. 아유 우리 때는 전기가 우리 동네는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동네는 전기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고조입니다. 자, 여러분 구어체를 쓰시는가? 글말이 아니고 입말을 쓰고 있는가?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했습니다가 구어체입니다. 됐습니다가 구어체입니다. 봤습니다. 네. 물론 강조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는 나중에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강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때 쓸 때는 했습니다. 됐습니다. 봤습니다. 이러지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러지 않죠. 이 구어체를 쓰고 있는지 나는 글말이 아닌 입말을 쓰고 있는지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단어가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면 모음에 신경을 써보세요. 모음에. 모음 아시잖아요. 모음에 신경을 써보시면 됩니다. 나는 개가 발음이 잘 안 돼. 개 자꾸 이러고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뒤에 에에다 한번 신경을 쓰세요. 조금 뒤에 거를 길게 한다는 기분. 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길게 하면서 우리 집 개는 너무 순해.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면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쉽게 교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모음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모음은 아시죠? 아, 에, 야, 예, 어, 에, 여, 예, 오, 와, 왜, 요, 우, 워, 왜, 위, 의, 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음입니다. 21개의 모음, 이 모양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특히 11개 이중모음. 이중모음이 참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 질문 하세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마이크 열어놓고 하시죠. 이게 와우 질문을 하셨는데 자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메시지로 왔어요. 잠깐 이 질문 그러니까 이거 같이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언론인들은 1분 20초가 생명이고 앵커들을 보면 기승전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고를 충분히 숙지하면서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A4 용지 2장 정도의 QT 노트를 씁니다. 쓰면서 제가 쓴 글을 가슴에 새기며 차후 강단에서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설교하고픈 마음에 제 나름대로 보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 중에 원고가 없거나 원고 6페이지, 9페이지가 되는 프린트를 출력해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도 주일 수요 강단에서 원고를 보지 않고 싱크로율이 85, 90% 정도 유사하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EX, MBC 전 앵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제 소원은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고픈 마음이 큰 사람인데 어디서부터 기초를 다지면 좋은지요. 원고를 안 보고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 달인이 누군지 아세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양반은 외웁니다. 예. 30분 설교하시면 30분 다 외워요. 뭐 특별한 능력이에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요령이 있겠죠. 방송인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입니다. 원고 없이 원고를 보지 않고도 의존하지 않고도 싱크로율이 90% 가깝게 설교를 하고 싶은 것. 그렇죠. 좋죠. 사실은 이렇게 원고에 코박고 설교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애처로워 보이는 것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원고에 충실한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왜? 원고가 있는 것은 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없으면 단점은 뭐냐면 자칫 딴 얘기하게 되죠. 네. 자기 복음 얘기하게 되고요. 자기 얘기하게 되고요. 네. 우리 할머니가 반지 팔아서 내가 이렇게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다. 축복받아서 반지 팔아서 교회에다 바친 그것 때문에 반지 팔고 피아노 교회에 석대 사서 공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외국 유학 가서 신학 박사하기 이런 설교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고가 있다는 것, 원고를 보고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굴을 대중들을 향해서 자주 원고와 함께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죠.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요. 지금부터 상황 묘사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상황 묘사라는 게 뭐냐? 사실은 상황을 보고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글에다 적용하게 되면요.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무슨 훈련이냐 하면 자,
밖에 창을 내다본다. 내가 지금 창을 내다봅니다. 창 밖이 거리면 참 좋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라도 좋고요. 창밖에 뭐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창밖에 아무것도 아닌 백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 묘사를 해보기 시작을 해보세요. 내가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 내 앞에는 우리 집 마당에 백일홍이 피었습니다. 백일홍이 아침 햇빛이 쨍쨍 쬐던 바람 한 점 없던 그 시간에는 더욱 그 빨간 색깔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스름한 저녁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백일홍은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백일홍이 선명한 백일홍보다 나는 왜 더 좋은 걸까요? 흔들리는 꽃, 너무나 매력있고 아름답지 않은, 이런 말을 해보세요. 묘사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묘사하는 버릇. 길거리에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자전거 뒤에 짐을 실었습니다. 그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인데 아저씨는 균형을 잘 잡고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가 기울어지지 않고 한쪽 다리로 잘 버티고 섰습니다. 묘사를 해보세요. 그 옆에는 양산을 받은 여인이 지나갑니다. 양산은 분홍색입니다. 이걸 쭉 묘사를 해보세요. 그건 원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원고를 써놓고 그 문장을 보면서 그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예.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자음입니다.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이응, 지읒, 쌍지읒, 치읒, 키역. 이렇게 19개 자음음과를 정확하게 내셔야 됩니다. 끄, 까, 꺼, 꼬, 꾸, 꾸. 네. 이게 분명히 이런 건 어렵지 않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모음의 발음, 예, 리에 이외에 예는 에로 발음해도 무방합니다. 아까 은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혜택, 혜택, 혜택. 시계. 예. 예. 의례는 의례하면 안 돼요. 저게 의례, 저 인간은 의례, 저 그럴 줄 알았다 할 때 그 의례가 돼요. 의례. 예. 그 다음에 의 발음. 여러분이 의 발음은 어느 경우에나 의로 발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음을 첫 소리로 갖는 경우에는 이로 발음해야 되지요. 이거는 이렇게 규칙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단어로 보세요. 희망이죠. 희망 안 그러잖아요. 그죠? 희망이죠. 희망이 아니죠. 자, 그 다음 의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의로 발음을 하지만 의사, 의원, 의제, 의사당 이렇게 하지만 첫 음절 이외에 의는 이로, 네,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뭐냐? 자, 민주주 이걸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글자대로 발음하면 민주주의 의가 되죠. 근데 요 원칙을 적으면 민주주의의 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원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세요. 네. 자, 이유 없이 된 소리 내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진짜. 사무실이 좁아 죽겠습니다. 못 삼겠어요. 좁아 죽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건 좁아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좁아. 친구끼리는 그래도 되겠죠? 친한 사람끼리 좁아. 아이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 좁아로 발음하시고요. 연필이 깜쪽같이 사라졌네. 네, 감쪽같이 사라졌네. 등도 두들겨주고. 근데 두들겨주는 게 더 거세게 아주 힘차게 절절하게 해준 것 같아서 두들겨주기에도 괜찮은데 두들겨주게. 그다음에 동그라미 10개. 땀 닦아는 땀 닦아. 글쎄요. 그렇습니다.
근데 된소리를 해야 맞는 거고 자연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효과, 현격한, 문법, 문법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문자라고 안 그러고요.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 그죠?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빨리 말할 때 이중 모음의 발음을 분명히 하면 의사가 더 잘 전달이 됩니다. 주관식입니다. 예?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기관지 천식입니다. 기관지가 아니라 취미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기관지 천식. 네, 잘 안 되죠? 자음을 아까 말한 거 자음을 조금 길게 발음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주관식 그렇게 얘기가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기관지.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일화가 많죠. 이런 발음 가지고 네. 관광을 구분이 발음이 안 돼요. 강간이라고 항상 표현을 했습니다. 강간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는 강간 산업을 관광이 안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음의 발음. 자, 자음이 받침에서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잘 들으세요.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음 아실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가 꽃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치읓이 저 올라갔죠? 그다음에 밭에가 아니에요. 밭에입니다. 밭에 옮겨갔죠? 티귿이 그래서 밭에 부엌에 예. 부엌에가 아니라 부엌에 들어가 무릎을 예. 피읍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받침이 디귿이나 티귿이고 이가 뒤에 오는 경우 발음이 달라집니다. 굳이 끝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끝이가 구디 아니고 구지가 됐죠. 발음이 달라졌죠. 끝이가 아니라 끝이 파티가 아니라 파치. 네. 이런 것들. 요거는 오히려 제가 괜히 이거를 여기다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최고인데 이래서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받침이죠. 벽받침의 경우에는 뒤에 자음을 여기서 끊어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합슬, 네, 달글. 근데 그냥 요즘엔 다글 해요. 닭을 잡았어 이러지 누가 요즘에 달글 잡았어 이래요. 이거는 다 맞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다글. 예. 그래서 요즘에 달글이라고 발음하는 분을 만나면 무지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넋이 너기가 아니라 너기 나갔어. 넋이 나갔어. 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발음 원칙에서 발음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밭아래가 아니라 바다래. 헛숫음이 아니라 헛웃음. 꽃 취가 아니라 꽃이. 예. 값어치. 예. 그렇죠? 값어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충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음이 받침에서 다음 자음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양 자음의 음가를 제대로 내야 합니다. 입학. 다음은 틀린 발음입니다. 입학. 못하고를 못하고. 이건 호남사 틀린데 못하고. 그다음에 책 한 권. 책 한 권인데 고집하다를 고집하다. 흐뭇하다를 흐뭇하다. 답답하다를 답답하다. 네.
이게 있어요. 이렇게 발음하면 답답하다가 답답하다가 되고 생각하다가 생각하다. 네. 웃긴 얘기지만 아주 심한 그 잘못하는 발음 옛날에 빨리 하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업고등학교를 고목고등학교, 고목고등학교. 네. 공업고등학교인데 고목고등학교. 정체 불명의 말이 생겨났죠. 고목고등학교, 고목고등학교 갔어. 네. 이런 것들. 네. 받침 이거는 보세요. 그냥 미음, 이응,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네. 미음 뒤, 그러니까 담력, 담력이죠. 담력.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막론, 협력. 또 니은은 리을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거. 난로, 네. 난로, 칼날. 그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의견란이 의견란, 임진란이 임진란, 생산량이 생산량으로 발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원론, 동원령 그렇습니다. 자, 부정확한 발음 많죠. 한강을 한강, 한강이 참 넓어. 그거 보면 응?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번 일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돼. 준공 검사가 났어 안 났어? 준공이 됩니다. 옛날 큰 코는 큰 코, 숲길은 숲길, 전무는 전무, 꽃가게는 꽃가게, 합격을 합격, 무심코 이렇게 발음하는 분 많아요. 무심코는 무심코, 깨끗이를 깨끗이, 뚜렷이를 뚜렷이, 숨결을 숨겨. 이건 꼭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벽받침의 발음 여덟이 아니라 여덟입니다. 훑다가 아니라 훑다. 넓다가 아니라 넓다. 떴다가 아니라 떨다. 짧다가 아니라 짧다. 자, 앞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읽다는 읽다, 넓적하다는 넓적하다로 발음합니다. 그다음에 밟다는 밟다, 말다는 막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표기대로 발음할 수 없는 경우 많죠. 된소리 한자어 리을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옷, 갈등, 예, 그죠? 리을 뒤에 연결, 리을 뒤에 연결되는 디귿이니까 예, 갈등이 아니라 절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센 발음하면 안 돼. 센 발음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발음도 세죠. 아닙니다. 세게 발음하는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절도. 말살 정책할 때는 말살입니다. 그 밖에 된 소리. 문고리, 눈동자, 산바람, 산새. 산새가 아니라 술잔, 발길, 말동문, 잠자리.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잠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콩가루가 아니라 콩가루, 산불, 갈대, 봄 소식, 마음고생, 담벼락,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예, 점수 그러대요. 요즘 또 아나운서 놈들이 보니까 점수 1대1입니다. 4회 초 현재 1대1로 점수 동점입니다. 동점이라고 안 그러는 게 다행이지. 점수가 아니라 점수입니다. 보름달이 아니라 보름달. 예, 이런 것들입니다. 괜히 겪으면 안 돼. 될 건 돼야죠. 자, 발음법에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더 보세요. 뒷단어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소미불이 아니라 솜미불. 내복약이 아니라 내복약. 그죠?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 색년필이 아니라 색년필. 담요가 아니라 담요. 식용유가 아니라 식용유. 자, 하지만 검열, 금융은 그대로 발음해도 됩니다. 검열, 금융이 아니라 검열, 금융. 자, 두 단어를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일.
옷 입다는 옷 입다. 그리고 첨과되는 니은 니을로 니은을 리을로 발음하는 경우. 들릴, 솔립, 서울역, 서울역이 아니라 휘발유가 아니라 휘발유, 물엿. 이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할 일, 잘 입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개별 단어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의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미는 국어사전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종이로 푹 펼쳐지는 사전을 안 보셔도 되잖아요. 인터넷에 여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에 다 사전 기능도 있고 백과사전 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걸 안 찾아보고 물어봐요. 꼭 어떤 분들은. 네. 그냥 찾아보면 되는데. 억양입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그 사람은 간 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 사람은 갔습니다. 약간 사무적입니다. 여러분 억양은 어떠세요? 그 사람은 갔습니다. 이게 더 사무적인가요? 그 사람은 갔습니다. 이게 사무적인가요? 자, 완전 내려볼까요? 그 사람은 갔습니다. 이건 공손한 말, 비교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갔습니까? 이거 반내기. 물어볼 때 이게 취조죠, 취조. 그 사람은 갔습니까? 가 반내기, 취조입니다. 그 다음에 왜가 들어가서 반내림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약간 비난. 그 사람은 왜 갔습니까? 그 다음에 올림, 올렸다 내림. 잘났어. 비아냥거림. 인토네이션이 이래요. 인토네이션 하나 때문에 왼수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삐지고 소. 네. 자, 올림 내림. 너 오늘 강의에 빠졌지? 너 오늘 강의에 빠졌지? 확신과 추궁. 안녕하셨어요. 방올림.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안녕하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미안합니다는 뭐 어떤 억양, 어떤 인토네이션 뭐 다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그렇죠. 그죠? 뭐라고 하셨죠? 반올림, 반복 요청. 커피 주문하셨죠? 그 사람 떠났어요. 그 사람, 물음표죠, 이거. 그 사람 떠났어요. 이렇습니다. 이게 억양이 이렇게 다르고, 억양이 이렇게 촘촘하고, 억양이 이렇게 세심합니다. 자, 이걸 또 왜 갖다 놨을까요? 이 문장을. 도로테 듀엘레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서 자, 이거를 내가 쓴 글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옮겨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글을 어디다가 인용을 해서 쓰는 것까지는 쓰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를 읽어주거나 이거를 말을 한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전달하실 수 있겠어요? 전달하기. 어떤 억양으로, 어떤 톤으로? 근데 이 문장이 되게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크게 읽을게요. 내가 신학적 사고에 초대하고 싶은 이유는 신학하기의 즐거움과 신학하기가 사람을 사로잡는 환희를 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서툴고 거친 신학에 대하여 분노하기 때문이다. 맑은 신학적 감동과 내가 때때로 갖는 신학적 분노는 서로 하나를 이루는데
이 분노는 신학자들의 치열함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종교적 언어와 신학적 언어의 아름다움과 힘을 전달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나는 이 전통에게서 용기를 얻고 지탱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문장을 대할 때 어디서 끊고 어디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외워서 또 보지 않고 원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문장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우선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끊어 읽을 때도 내 호흡대로 끊지 말고 의미대로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2번 보세요. 동시에. 그거는 2번 문장 첫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이것과 이제 앞에 때문이며,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환희를 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환희를 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어느 게 더 귀에 잘 들어오세요? 후자가 저는 잘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이렇게 와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 이거보다는 동시에를 팍 붙여줬잖아요.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이렇게 갔을 때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분명히 평이하고 잘 들리라고 쭉 나간 환희를 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과, 자 띄어읽기도 약간은 무시했습니다. 그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환희를 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간을 왜소하게 만들고, 이렇게 요런 기술들, 신학자들의 전통에게서 신학하기 이런 발음들보다는 사실은 여기서는 흐름을, 이런 문장에서는 흐름과 쉼과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수많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 이거보다는 희미해집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을 믿으십니까? 누가? 바로 붙여줬을 때. 잘 안 가르쳐주는 기술인데 네. 자 글을 쓰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끝내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별일들 없으셨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게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리고 저는 사계절 가운데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유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설명을 해드려야죠. 저는 사계절 가운데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쓸쓸하기 때문에 낙엽의 색깔이 좋아서.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것들을 안 하니까. 저는 스포츠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축구는 다이나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나오겠죠. 화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은 질문을 좀 아까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그 질문을 그러지 마 그냥 말로 하셔도 돼요. 누구나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죠? 안 되는 발음에 대해서 단어를 따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문장 안에서 연습하십시오. 네. 자, 문장을 그리고 내가 안 되는 발음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나는 것을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와, 그래 이거 가지고 연습하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이 못하는 특정 발음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왕이나 뭐 성대 이게 발음 기관이 딱 다를까요? 아니에요. 버릇이고 학습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왜 안 될까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 이게 학습이 돼서 그래. 그렇다면 고치는 학습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버릇이고 학습이에요. 사실은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행동의 거의 반 정도는 다 습관이랍니다. 습관. 네. 나는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해도 그 일 중에서 되어지는 일 중에서 하는 어떠한 작은 조각조각 행동들은요. 거의 다가 습관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문장을 접해 읽어라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독을 줄일 수 있고 힘이 생기고 피트니스와 같다. 신앙인들이 신앙 서적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세상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장들을 접해보지 않아요. 다양한 문장들, 소설, 수필, 기사 이런 것들을 접해서 읽고 호흡을 하시고 그 글과 함께 의미대로 끊어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글들을 가끔 보는 것도 그것도 그거를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안광이 지배를 철하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광이 눈에서 나오는 광채가 종이를 뚫는다. 예. 그 정도로 문장을 읽고 그 정도로 글을 소리내서 그 정도로 오늘 얘기한 아까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보라고. 예. 하루에 꼭 거울을 봐서 내 입모양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 이런 것 잊지 않으시고 하면요. 분명 좋아졌어. 나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낍니다. 예.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사가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한센병 그때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한센병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뭐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뭐 귀머거리, 뭐 절름발이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단어 용어들이요. 근데 그거는 따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뀌어야 될 용어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들 중에서 우리가 좀 바꿨으면 하는 용어들을 제가 따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이 혼동되고 가려고 가려고 꼬이다 꼬시다. 네, 바람 바램. 가장 많이 잘못 쓰시고 계신 게 바람입니다. 이제 바람이 맞습니다. 바램. 그것이 내 바램이야. 내 소원, 내 바램이야. 이게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 바램니다가 아니라 바람니다입니다. 예. 그다음에
며칠, 이게 가장 많이 들려져야 돼. 진짜 이게 제가 뭐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몇일 하시는데, 그럼 발음도 몇일이잖아요. 몇일. 며칠입니다. 며칠. 어떠한 경우에도 며칠입니다. 며칠 날이야. 며칠 동안 있대. 며칠 동안 참 힘들었어. 며칠이 맞습니다. 며칠이. 몇일 아닙니다. 여기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며칠로 쓰시기 바랍니다. 몇일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몇 개? 몇 월은 또 몇 월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며칠도 몇 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며칠이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꼬리와 꽁지, 다리다와 다리다, 썩이다와 썩히다. 속 썩일 때는 속 썩이다입니다. 썩히는 거는 낙엽을 썩히다. 예. 위돛과 우돛 같은 거. 위돛은 상의, 위롯입니다. 위돛. 우돛은 겉옷을 얘기합니다. 겉옷. 겉옷. 그다음에 틀려서와 들러서, 들려서와 들러서. 들려서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고요. 들르는 건 어디 친구네 집에 잠깐 어디가 원사님 댁에 들러서 안부 좀 전하고 신방하고 왔다. 이럴 때 들러서입니다. 들려서가 아니라 들려서 hear, 예? 듣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 조금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조이럽의 얘기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느긋하게 걸으시오라는 얘기. 조이럽이 산티아고 순례 갔다가 어떤 노인네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랬겠죠. 그랬더니 뭐 특별한 답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 지팽이 짚고 앉아있던 노인이 물을 더 많이 드시고 느긋하게 걸으시오 그랬답니다. 자,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그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훌륭하다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길이, 뭐 오래 사는 게 장땡이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오래 사느냐, 그렇게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는 이 모든 이 스피치에 관한 언어에 관한 것들, 이것들이 다 얼마나 우리의 내용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질문. 예. 아까처럼 그 좋은 질문이 참 오랜만에 제가 근데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셨어요? 근데? 예, 됐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승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좀 이렇게 쉬어 있는 목소리고요. 네, 그리고 또 발음, 이제 오늘 또 마침 강의가 발음인데, 네, 좀 뭐랄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말이 좀 입속에 있다 그럴까요? 좀 네, 이렇게 웅얼거린다는 느낌, 제 스스로 예, 좀 그런 걸 이제 설교할 때도 좀 느끼고 또 말할 때도 좀 느껴지는 게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책을 이제 소리내어 읽으면 좋지만 보통 이제 저희들이 소리내어 읽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냥 읽긴 많지 않- 하더라도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말을 이제 특별히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웅얼거림이랄까 이런 이런 것들을 또 뭐 물론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건 정말 당연한 건데 그러한 어떤 습관 내지는 뭐 그게 어떤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와서 그런 것들이 모르겠지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네. 또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원고 설교하시잖아요, 목사님, 그죠? 네. 네. 근데 목사님이 한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지루한 작업일 수도 있고 해보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웅얼거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장을 만들어서 앞에다 놓고 너무 짧은 문장 말고요. 뭐 한 8줄, 9줄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원고를 안 보고 아까 한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 원고를 내가 소화해서 말한다. 소화해서 내가 정말 용감하게 이 원고를 말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그걸 근데 사실 그게 왜 제가 그 목사님이 직접 쓰시라고 그러냐면 물론 설교 원고도 직접 쓰시겠지만 새로운 문장을 좀 직접 쓰셔서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소화해서 말씀하시는 그 훈련을 조금만 좀 해보세요. 목소리는 목사님 쉬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쉬시면 좋아집니다. 사실은 지금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몇 번 하세요? 주일날 한 그러니까 일부 새벽, 일부, 2부, 오후 4번이죠, 주일은. 네, 계속 누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더러 뭐 설교 좀 덜 하세요 하는 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쉬실 필요는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목은 쉬어야 돌아오고요. 기도도 너무 소리 겉으로 내는 기도 하지 마시고 좀 목을 목사님 좀 쉬시면서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쓰시는 목이 목사님만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시면서 충전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조금만 더 내가 쓴 글로 그거를 완전히 소화해서 보지 않고 단박에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아까 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상황 묘사가 뭐 그런 것도 아까 그런 부분도 이제 짚어주시긴 했지만 네. 혹시나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한 사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미지 언어로 이렇게 상황 묘사로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게 보세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네, 책을 보지 않고 네네. 그냥 이제 근데 그게 본인이 말도 되지 않는 묘사가 되면은 곤란한데 예, 사실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그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뭐 논문을 인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사문을 얘기할 때도 그게 분명한 근거와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게 기초가 돼야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뭐 기적에 대한 얘기, 예. 뭐 아이의 생명이 돌아온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이가 죽은 아이가 뭐 뻘떡 일어나서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구약에도 있거든요. 예. 구약에도 아주 거의 똑같은 얘기가 구약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음식을 늘린 거, 음식을 늘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죠. 그것도 사실은 구약에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왕하에 나올 거예요. 왕하에. 예. 열왕기.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자,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응용력, 어떤 이야기를 내가 원고 없이 만들어내더라도요. 사실은 그게 원고 없는 게 아니죠.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야 설득력이 예. 생기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짧은 의견입니다. 예.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마치고요. 카톡을 통해서 카톡에 제 메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질문은 언제든지 수시로 열어놓고 오픈해놓고 받겠습니다. 더운 한 주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걸음걸음 예, 주님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